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볼티 대 토론토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1등 5등 팀이 붙는 건데, 볼티모어는 은근히 이제 알동 내전에서는 꽤나 강했었어요. 14승 15패로 볼티모어가 지금 알동 꼴찌고 성적도 되게 안 좋은데, 같은 지구의 팀들 상대로는 꽤나 했던 게 보입니다. 지구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보스턴이 1등, 토론토가 2등, 그 다음이 볼티모어고 템파베이랑 양키스가 4등, 5등이거든요. 그만큼 볼티모어는 내전에서는 꽤나 강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애플리는 지난번 경기가 복귀전이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닝을 많이 못 견뎠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복귀전부터 5이닝이나 먹기도 하고, 본인은 잠긴 뭐 제구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뽐내면서 실점을 적게 했습니다. 뭐 2실점밖에 안 했으니까 피안타도 적었었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복귀전을 한 편인데요. 올 시즌 성적 같은 거 보면 딱히 크게 막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여태까지 토론토 상대를 그래도 조금 잘 해왔다, 이런 게 있었긴 한데, 아무래도 올 시즌 좀 정상적이진 않으니만큼 약간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반대로 배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에 4경기 동안 뭐 2.51이고 지난번 경기는 7.1이닝을 먹어줬어요. 저번에 이제 뭐 피홈런이 3개나 있었고 그랬지만은 전부 솔로 홈런이었었고, 특히 요즘에 제구력 같은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 제구력이나 뭐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토론토 선발진 중에서는 나름대로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토론토가 거스먼, 배시, 베리오스 전부 다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하필이면 어제 그동안 이제 6월 말부터 해가지고 19승 4패로 정말 좋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울만 합니다. 어제도 토론토가 빠다가 9회 초에만 이르라고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득점을 못 뽑았는데, 토론토의 기세가 한번 꺾인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나는 배당상으로는 여전히 토론토가 괜찮다, 그렇게는 볼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티모어가 이제 내전에서 조금 셌던 거, 하지만 토론토는 내전의 데이터도 볼티모어보다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냥 토론토를 볼만한 게임이지 싶기는 하네요. 다음으로는 디트로이트 대 애리조나인데, 이게 트로이 멜튼이야 2로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트로이 멜튼이 데뷔전을 가졌을 때 이 친구를 조금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마이너리그에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여기는 뭐 트리플 A, 더블 A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너무 좋았었고 17.1이닝 동안 뭐 연속으로 무실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뷔전에서는 피츠버그라는 그래도 좀 빠따 약팀한테 고생을 많이 했어요. 5이닝 동안 피홈런 2방에다가 뭐 6실점 하면서 이제 빅리그의 벽을 맛보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조금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1승 12패 정말 안 좋은 기간이 있었고 6연패 있었는데, 어제 이제 간만에 좋은 경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간만에 점수도 많이 뽑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었어요. 막바지 때 이제 좀 추격을 허용한다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너무 점수차가 컸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용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간만에 그래도 이제 좀 연패에서 탈출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에 있고요. 반면으로 애리조나도 지금 안 좋습니다. 애리조나 이제 애들을 슬슬 판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메리 켈리라든지 몇몇 이제 유효한 선수들을 팔 거다. 이미 렌달 그리처 같은 애들 팔았고 조시 네일러도 나갔고 이런데, 근데 이 와중에 이로드가 나오잖아요. 이로드도 복귀하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았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 또 이제 뭐 볼넷 3개 저지르면서 약간 좀 좋지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대가 워낙에 또 휴스턴이 빠따가 안 좋을 때여가지고 그나마 이로드가 버틴 거긴 하지만은, 사실 복귀 이후에 조금 애매한 상태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또 이제 디트로이트가 여태까지 좌한 상대로 독보적으로 강한 팀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 탈출을 한 점, 애리조나는 여전히 6경기 동안 뭐 이제 1승 5패 이런 구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거 뭐 배당은 안 나오더라도 디트로이트 승 같은 것들은 좀 고려해봄직 싶긴 하네요. 애리조나 요즘에 빠따는 디트로이트보다도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리조나 사실 빠따 포텐셜로는 정말 높은데 요즘에 좀 팀이 좀 뒤숭숭한 것 같네요, 저는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콜로라도, 세콘이랑 블레이락이 붙는데, 제가 몇 번 이제 블레이락이라는 선수를 조금 이제 깎아 내렸었어요. 그 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거는 거의 뭐 없다시피 했었고, 작년에는 얘가 이닝도 많이 못 버티고 볼넷도 많이 주고 이랬었고, 올 시즌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못하다가 최근에 2경기 올라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제 5이닝 이상 뭐 1실점 2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콜로라도에서는 꽤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좀 믿을 게 못 되기는 하잖아요. 콜로라도는 그리고 요즘에 또 수비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이제 어제도 홈 커버를 해야 되는데 볼이 빠졌는데 포수가 그걸 주스러 갔어. 그럼 당연히 이제 투수가 홈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뭐 통구 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많고, 콜로라도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뭐 수비가 안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해요.
이 와중에 세코니랑 붙는데 세코니는 요즘에 정말 좋죠. 지난번에 이제 어슬레티스전을 8.1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한 거에 비해서는 실점이 많았다 이랬지만은 이것도 사실 얘가 너무 점수가 커가지고 9회까지 던지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실점이 많았던 거 약간은 좀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이제 한 9경기 가량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선발이 조금 부족한데 땜빵을 잘해주고 있는 편에 속해요. 기본적으로 양팀의 격차가 꽤나 크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콜로라도가 빠따적으로 뭔가 좀 저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클리블랜드도 좋은 분위기가 꺾이긴 했는데요. 내일 뭐 블레이락이 호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언더 같은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블레이락보다도 세코니가 보여준 게 많고 클리블랜드의 위치 자체가 저는 꽤나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블레이락이 잘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는 양키스 대 템파베이인데 슐리틀러랑 라스무센입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2경기밖에 안 뛴 그런 신인 선수인데 2경기 모두 다 5이닝 동안 나름대로 잘 버텨왔었어요. 2이닝 2실점 3실점 이렇게 했더라고. 글쎄 뭐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제구가 안 잡힌다든지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어쨌든 경험이 적다. 근데 이제 양키스가 이제 에런 저지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6경기 동안 이제 실책이 10개나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기간을 넓혀면 훨씬 더 좀 이제 안 좋은 모습도 있긴 한데 뭐 지난번 경기 때는 실책이 없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양키스의 요즘 내야 수비 문제는 조금 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전인데 양키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에서는 내전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11승 18패로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템파베이도 사실 좋지는 않아. 4등입니다. 4등. 템파베이도 이제 내전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편인데 템파베이도 라스무센이요. 일단은 템파베이 구단 내에서도 라스무센한테 후반기에는 5이닝 제한을 둘 거다. 길게 던지지 않겠다는 소리죠. 라스무센은 전반기 막바지 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막바지 때는 특히나 뭐 얘를 한 2이닝밖에 안 쓰거나 4이닝밖에 안 쓰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7경기 동안 일단은 이닝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방어율도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라스무센이 한때는 뭐 방어율 타이틀도 좋았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닝 소화도 아쉬워. 기본적으로 실점이 좀 많아졌거든요. 방어율도 2.93까지 치솟았으니까 저는 지금 라스무센도 경쟁력이 한창 좋았을 때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두 팀 다 뭐 내전 성적도 좋지가 못하고 최근에 분위기도 많이 깎여 나갔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냥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양키에서도 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빠따적으로 안정감이 크게 있지는 않고 템파베이도 요즘에 7경기 동안 막 1승 6패 이래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한쪽을 막 믿고 가기도 되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피하고 싶은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왁구에 비해서는 선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특히 템파베이가 그런 것들 살려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다저스 경기는 체이스 번즈랑 야마모토인데 어쨌든 간에 선발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야마모토는 그래도 방어율 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이 너무 많긴 한데 이번에도 이제 다저스가 뭐 스넬도 복귀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글래스노가 복귀를 했다든지 저는 야마모토가 5일 휴식과 6일 휴식 뭐 이런 것들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휴식일이 보장되는 면모가 있고요. 그리고 신시내티 체이스 번즈는 사실 전국극 유망주긴 한데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지금 5경기 동안 6.65죠.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이제 21.2이닝 5경기 21.2이닝이면 한 5이닝도 못 버틴 거기도 하고 볼넷이 뭐 11개, 피홈런 4방 이런 식으로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진 잡는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쳐맞아요. 다저스 같이 이제 미친 빠따. 더구나 신시내티의 홈구장은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다. 그런 구장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저스가 좋은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가 지금 빠따적으로 진짜 오타니 말고는 일을 해주는 애가 없는데 어제는 사실 오타니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의 선발 차이면은 다저스의 우세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신시내티가 뭐 템파베이도 수입을 하고 막 4연승 달리고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 막 빠따적으로 엄청 훌륭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지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다저스를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다저스가 어제도 참 빠따가 찬스도 못 살리고 이랬었는데 내일은 좀 다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일단 전 체이스 번즈는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저스 역시 야마모토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9.5 기준에 오바도 조금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바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신시내티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이제 셋업 라인 쪽에서 연투가 조금 많아요. 산티안이 2.79인데 지금 이제 3연투째고 그리고 에밀리오 파간이 올 시즌 마무리인데 이제 2.64라는 좋은 방어력이 있지만은 지금 3연투거든요. 내일은 이 두 명의 선수가 핵심 불펜이 나오지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저스가 경기 후반부에도 다저스가 불펜이 흔들리는 팀임에도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는요, 저는 이거는 그냥 사실 뭐 긴 생각은 안 들어요. 리차드슨 대 피츠. 원래 리차드슨이 마이너리그 갔다 와서 복귀를 하니까 좀 짧은 이닝일지언정 잘해줬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볼넷 5개에다가 뭐 3이닝밖에 못 버티고 다저스한테 많이 쳐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를 뭐 딱히 믿을 만한 건 안 되는 것 같다. 사실 뭐 부상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좀 의외의 활약이었던 거고, 그리고 활약한 것도 이닝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뭐 믿을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보스턴은 이제 뭐 리차드 피츠가 나오던데 지금 뭐 도빈스라든지 뭐 하우크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셈이고,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몇 번 써먹었을 때는 막 6이닝도 버텨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사실 뭐 둘 다 선발 투수 둘 다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빠따적으로는 이제 보스턴이 뭐 브래그먼도 복귀를 했고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부상상으로는 이제 아로디스 체프먼이 어제도 8위에 올라왔거든요. 위기여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뭐 연속 볼넷이라든지 안 좋은 면도 노출을 하고, 보스턴도 지금 뭔가 좀 애매합니다. 둘 다 어제는 불펜을 또 많이 썼는데, 글쎄 근데 그렇다고 막 오바 같은 거를 보자기에는 둘 다 뭔가 지금 빠따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상태도 아닌지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스턴의 승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보스턴이 역배를 받을 만한 매치인가 싶기는 해. 저는 나름대로 보스턴이 짜임새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네소타가 홈발을 약간 받으니까 뭐 보스턴이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성적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명이 되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보스턴 승정도는 역배 같은 거는 뭐 못 볼 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으로는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 미저라우스키랑 보이드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등이 토론토인데 2등, 3등이 미러키랑 시카고 컵스예요. 내셔널리그 공동 뭐 1등이기도 하고 같은 지구 1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셈이죠. 초반에는 컵스가 많이 치고 나갔는데 미러키가 안 좋은 시작을 했음에도 이거를 다 추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선발 투수상으로도 미저라우스키 지금 메이저리그 데뷔한 지 6경기밖에 안 됐는데 올스타를 끼웠습니다. 뭐 논란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스타성이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100마일 이상 공을 엄청 뿌려대고 있기도 한데, 근데 지난번 경기는 이제 올스타를 뛰어서 그런지 조금 일찍 내려갔습니다. 3.2이닝 만에 내려갔고, 글쎄 초반에는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그래도 피홈런도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제구력 면에서도 아직은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보이드가 조금 더 완성된 상태인 것 같아. 물론 보이드는 뭐 미저라우스키만큼 압도적인 이런 피칭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올 시즌은 거의 뭐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컵스가 따지고 보면 뭐 스틸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선발진은 약간의 빵꾸가 있는데 보이드가 그냥 1선발이거든요. 승수하며 방어를 하며 지금 최근에 10경기 동안 1.14입니다. 이닝 대비 뭐 삼진이 많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그냥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도 7이닝 먹고 그냥 뭐 이닝 소화 능력이고 그냥 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보이드가 조금 더 안정감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미러키가 되게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최근에 5경기 동안 2승 3패로 조금 분위기가 꺾인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컵스도 지금 뭔가 빠다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고 불펜도 한창 좋았다가 요즘엔 조금 아쉬워지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거는 선발상에서는 미저라우스키를 보이드보다 높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저는 이거는 컵스를 좀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 경기는 진짜 둘 다 잘하는 팀이니만큼 조금 타이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미저라우스키가 포텐셜을 또 보여준다면 언더도 가능할 것 같고, 그만큼 저는 보이드는 1인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언더라든지 뭐 컵스의 승리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캔자스시티랑 애틀랜타 경기인데 리치힐이랑 스트라이더예요. 지난번에 리치힐이 등판했을 때 45살의 투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콜업 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흠집이 있었거든요. 막상 올라와 보니까 구속도 한 89마일가량 나오기도 하고 5이닝 동안 잘 버텼어요. 컵스 상대로 리그에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팀한테 5이닝 3실점 나쁘지 않은 등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리치힐이 생각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애틀랜타가 이제 올 시즌 개막 로테이션에 원래 스트라이더가 없었잖아요. 크리스 세일, 슈벨렌바흐, 레이날도 로페즈, 그리고 AJ 스미스, 쇼버, 그랜트 홈즈까지 이제 애틀랜타는 개막 5인 로테가 전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패디를 얻어보기도 하고 지금 애틀랜타가 그냥 선발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스트라이더는 요즘에 1인분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 샘프한테는 5이닝 동안 이제 볼넷 3개, 피홈런 2방 있어갖고 5이닝 3실점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스트라이더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는 구속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잘하고 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스트라이더는 애틀랜타에서는 그냥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기는 합니다. 그냥 그런 점들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리치힐 보고 캔자를 누를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요즘 애틀랜타가 또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요. 얘네들 요즘에 1승 7패 안 좋은 구간에 있기도 하고,
애틀랜타가 나는 마운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 그나마 내는 스트라이더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덜 수는 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도 핵심 라인들의 불펜이 조금 이제 연투가 많아요. 마무리 이제 에스테베즈라든지 셋업인 얼색 이런 애들 다 이제 연투여가지고 조금 뭔가 좀 던지기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이건 뭐 애틀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요즘에 오바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요. 9.5를 받은 경기에서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수그러들기는 합니다. 내일 뭐 애틀랜타가 좌한 선발 상대로 굉장히 뭐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애틀랜타는 빠따적으로 그렇게 막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애틀랜타를 되게 애틀랜타를 되게 좋게 보기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거는 선발 투수도 그렇고 뭐 스트라이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저는 애틀랜타 승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삭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데이비스 마틴이랑 산체스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비스 마틴은 화삭에 어린 선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이제 믿을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홈에서 3.02, 원정 4.70으로 홈에서 괜찮은 게 있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가 이제 간만에 복귀전이었었거든요. 거의 뭐 한 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전에서부터 5이닝을 던졌어요. 볼넷이 뭐 4개나 있었고 실점도 뭐 한 4실점 가량 했지만은 그래도 뭐 1인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싹의 여러 선발들, 어린 선발들 가운데서는 가장 믿을만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이제 의심이 가는 거는 맞죠. 왜냐면 상대가 산체스니까 그럽니다. 요즘에 산체스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휠러보다도 믿을만한 상태라고 보여요. 일단은 최근 9경기 동안 1.54 뭐 삼진 잡는 거 하며 원래부터 땅볼 투수니까 피홈런 많이 안 받고 제구력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2.40 굉장히 훌륭한데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9이닝에 보스턴을 상대로 완투승을 거뒀어요. 지금은 휠러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사이영 후보에서 순위가 높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산체스가 최근 8경기 중에서 7이닝 이상 등판을 7번이나 가져왔어요. 한 번은 6이닝이었었고 근데 산체스의 경기가 유사하게 승운이 조금 안 따라 방어를 1.54로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승리를 담보하진 않아. 8경기 중에서 필라델피아는 5승 3패였었습니다. 그리고 한점차 게임이 5번이에요. 산체스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팀은 3패였었고 한점차 게임 5번이었다. 이런 면에서 뭔가 필라델피아가 뭔가 이겨줄 거는 같아. 산체스가 너무 믿을만 하니까. 근데 뭔가 핸슨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요즘에 뭐 한점차 게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 분명 산체스가 잘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고 그런 건 맞는데요. 유상하게 산체스 경기에 필라델피아 빠따들이 뭔가 일을 잘 못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대가 화싹이잖아요. 화싹은 뭐 지금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 바텀 3 안에 드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냥 필라델피아를 보기는 뭐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뭐 언더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는 그냥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산체스가 그렇게 잘하냐 내가 봐도 잘해 보인다 이런 분들은 뭐 마인 가시면 되고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마이애미입니다. 안드레 팔란테랑 에드워드 카브레라인데 글쎄 팔란테 요즘에 사실 잘하지는 못해요. 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한참 잘할 때는 막 이닝도 잘 먹고 잘한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 흔들렸었고 이제 한 7월달 초반이랑 6월달 막판에 그때 한 3경기나 잘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최근 3경기 동안 7실점, 6실점, 5실점 이닝도 못 먹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기 좋은 시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이애미의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사실 전반기 막바지까지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최종전에서 그때 살짝 부상이 좀 있었고 4이닝밖에 못 먹었는데 지난번 등판 때 이제 샌디고전에서 86구로 5.2이닝을 먹으면서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볼넷이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은 볼넷이 아예 없습니다. 볼넷이 조금 호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마이애미에서는 뭐 요즘에 잘하고 있는 애들 좀 있죠. 유리 페레즈도 그렇고 있는데 나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사실상 1, 2선발 안에 든다고 봐. 이것도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 마이애미는 이제 또 이제 미러키한테 위닝 시리즈도 거두고 이러면서 마이애미가 요즘에 꽤나 경쟁력이 있는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빠따적으로도 이제 오토 로페즈라든지 뭐 스타워스, 어거스틴 라미레즈인가 같은 뭐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마이애미가 뭔가 이제 팀의 인상에 비해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지라서 마이애미의 역배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일 뭐 세인트루이스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빠따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건 선발 투수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분위기도 마이애미가 꿀릴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마이애미랑 사대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망설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프렌보 발데즈랑 이제
그 브래드 로드라는 친구가 없는데, 일단 뭐 브래드 로드라는 친구는 좀 짧게 던지는 선수예요. 불펜에서도 한 1, 2이닝 던지고, 지난번 등판에 4이닝 던졌었는데, 뭐 오늘도 아마 워싱턴이 지금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가 아예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그런 땜빵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짧게 던져도 성적이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워낙에 상대 투수가 너무 큰 선수입니다. 프레버 발데즈,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죠. 땅볼 투수고 홈런 많이 안 맞고 요즘에 뭐 제구력 문제도 크게 없어요. 제가 여기는 5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그냥 1.80입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이지만 이거보다도 요즘에 특히 성적이 좋다. 직전 경기도 뭐 7이닝 승리 거두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13경기 동안 프레버 발데즈는 1.86으로 올 시즌 방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고, 이 기간 동안 휴스턴이 프레버 발데즈 경기마다 전부 다 승리를 다 거뒀어요. 프레버 발데즈 개인도 10승 0패 달려고 있었고, 근데 이제 14연승 중에서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은 핸승이 6번, 근데 한 점차 게임이 7번입니다. 발데즈의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휴스턴이 핸슨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발데즈 등판이고 상대가 워싱턴이다. 휴스턴을 보기는 좋은 매치예요. 근데 일단은 휴스턴 일반승이 배당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는 한 점차 게임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하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휴스턴이 딱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인데, 야, 어슬렉티스한테 홈에서 스윕을 당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 가더라고. 분명히 어슬렉티스가 빠따적으로 좋은 시기긴 했었지만은 휴스턴도 빠따적으로 일을 좀 못했어요. 지금 부상자 명단에만 18명이 올라있습니다. 보기 좋은 시기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워싱턴도 막 미네소타한테 위닝 시리즈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해. 어쨌든 그래도 발데즈를 좀 믿는 분들이라면은 믿고 가셔도 되고, 7.5 기준에 언더도 못 볼 건 없는데 뭔가 좀 걱정되는 매치라고 봐야죠. 선발 투수 이름값에 비해서는. 다음은 1004대 이제 텍사스입니다. 코아노비치랑 디그롬이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디그롬을 높게 봐야 되는 건 맞죠. 코아노비치는 그 전까지 좀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까지 갔다 왔다가 한번 살렸는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좀 이닝 소화를 많이 못했어요. 2.2이닝 8실점을 했다. 바로 이 경기가 텍사스전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홈에서였는데 또 한 번 텍사스랑 붙게 됩니다. 전반기 막바지 때 한번 콜업을 시켰는데 별로 못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올린 거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제구력이 많이 형편없는 편이고 피홈런도 적지가 않다. 이런 유형인지라 디그롬이랑은 차이가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디그롬도 사실 지금 이게 2.28에다가 10승 투수고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요.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7월달에 그 전이면서 조금 아쉽거든요. 6월달에 이제 1.41이었다가 7월달에 3.13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런 점들 때문에 디그롬도 살짝 흠집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천사는 한번 7월 8일날 경기에서 그 전까지 디그롬이 14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5이닝 3실점으로 그걸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흠집이 큰 게 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디그롬은 그냥 꾸준히 잘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텍사스도 얘네들도 와일드카드를 슬슬 노릴만한 성적이에요. 후반기 9경기 동안 8승 1패를 달려가지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6연승이고 이래가지고 디그롬 경기에 사실 얘네를 깎아내릴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특히나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전체 불펜 1등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냥 뭐 텍사스를 당연히 좋게 봐야 되는 매치인 것 같아요.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냥 텍사스에 빠따, 그게 그냥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도 사실은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 비해서는 요즘엔 조금 아쉬운 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텍사스 빠따가 일을 못한다면은 저는 뭐 언더도 생각 중이긴 한데, 그만큼 디그롬이라는 선수 개인의 능력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 정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샌디에고 대 뉴욕 매치 경기인 딜런 시즈랑 몬타스가 붙네요. 지금 뭐 보니까 딜런 시즈도 뭐 트레이드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 성적은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좋지가 못합니다. 얘가 2022년에 진짜 대박이었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조금 헤맸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조금 잘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 한 시즌 만에 또 그냥 별로야. 삼진 잡는 응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피홈런이나 제그력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올 시즌에는 좀 운도 많이 안 따르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시즈 요즘의 활약도 그렇고 딱히 뭐 인상적이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즌은 또 매치와의 통산 3경기 동안에는 6.88로 뭐 이닝 소화는 조금 했지만 아쉬운 성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몬타스,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얘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서요. 왜냐면 부상 복귀하기 전까지 마이너리그 성적이 진짜 안 좋았거든. 5경기 동안 피홈런 8방에 12.05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상 복귀하고 5경기는 4.62,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뭐 볼넷 같은 것들도 안정적이고 이래가지고 나는 몬타스가 지금 시즈보다는 사실 뭐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저는 이제 샌디에고나 매치나 불펜이 좀 좋은 팀이라고 봐요. 물론 매치가 이게 순위상으로는 약간 좀 처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샌프와의 시리즈 3경기 동안 불펜이 1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전 요즘에 매치도 이제 브룩스 레일리의 복귀랑 더불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뭐 불펜은 샌디에고가 조금 더 좋은 애들도 많은 편이고 가용 인원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나는 이거는 선발이 이 정도의 매치가 역배를 받을 정도로 시즈가 앞서는 부분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매치의 역배라든지 오바 같은 것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바보다는 그냥 매치의 역배가 끌리는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는 내일 팀 내 투수 1위 유망주인 휘즈넌트라는 선수가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좌완 선발로서 대단한 뭐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체인지업이 평가가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제구도 사실은 평균 이하라고 하기도 하고 애매한 것 같아. 마이너리그 최근 3경기 동안 뭐 3.14였다, 이닝 소화 조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글쎄 뭐 이런 선수는 뭐 데뷔전인 만큼 일단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되긴 합니다.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빠따적으로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찬스를 되게 못 살려요. 득점권 23타수 무안타 중이거든요. 어제도 뭐 홈런 같은 것들도 있긴 했지만은 득점권에서는 빠따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피츠버그는 최근에 6경기 동안 5승 1패예요. 거기다가 미치 켈러가 나온다. 저는 켈러 사실 한때 스킨스보다도 조금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스킨스가 이제 지금 2경기 동안 6이닝을 먹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닝을 5이닝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켈러는 요즘에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있고 2.59에다가 활약상이 꽤나 좋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얘도 그래도 피츠버그의 2선발 격이지만 방어율이 4점대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3.53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특히 좋거든요. 물론 이게 구조상으로 피츠버그라는 팀은 원정 성적이 26%예요. 원정 성적이 홈발에 비해서는 참 못 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샌프는 홈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팀이잖아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발 투수의 역량으로는 저는 켈러가 이 데뷔하는 선수한테 밀릴 거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마침 지금 샌프도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고 피츠버그는 오히려 6경기 동안 5승 1패로 좋은 분위기에 있다. 불펜 소모도 상으로도 피츠버그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 피츠버그의 승리나 둘 다 이제 대표적인 한 점차 게임이 엄청 많은 팀이니까 한 점차 게임,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슬렉스 대 시애틀입니다. 시어스랑 카스티오가 붙는다고 하는데 원래 카스티오 하면은 시애틀에서 뭐 지금 이닝 이팅이나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되게 안정감 있는 선발이었었어요. 3.30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게 있지만 바로 직전 경기 때 미러키 굉장히 강력한 팀을 상대로 5이닝 동안 6실점으로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뭐 홈에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오늘은 원정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는 홈에서의 좋은 모습도 끝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스티오한테 조금 흐린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시어스는 올 시즌 되게 오락가락이 심한데요. 같은 지구인 시애틀 상대로는 10경기 동안 2.67에다가 피홈런 뭐 6개, 10경기 동안 6개면은 시어스의 약점이 홈런인데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닝도 잘 먹었고 시애틀한테 굉장히 강했던 면모가 보인다. 119타석으로 아주 많이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165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애틀의 핵심 타자라고 할 수가 있는 칼 랄리도 12타수 2안타, 뭐 홈런이 하나 있긴 하지만은 시어스한테 강한 면모가 아니었었거든요. 주요 타자들 대부분 훌리오라든지 JP 크로포드, 딜런 무어 이런 애들 보면 다 약해요. 랜디 아로자레라는 아예 이제 안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뭐 지표상으로는 시어스가 당연히 카스티오한테는 떨어지는 선발이긴 하지만 밀릴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도 그냥 또 한 번 어슬렉시스의 2.5 프렌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뭐 이겨줄 거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어. 휴스턴 상대로 수입하고 대단했던 건 맞고 여태까지 막 원정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간만에 또 홈으로 오는 건데 사실 뭐 지금 홈팔이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팀이. 그래서 나는 그냥 어슬렉시스의 2.5 프레이라든지 언더 같은 거, 어슬렉시스가 언더 보기 좋은 팀은 아니지만은 지표 같은 거 따라가 볼게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